빨리 전쟁 가능한 군대로 변신 중인 일본 자위대가 오늘 연중 최대 규모의 종합 화력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들며 내년엔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첫 소식 도쿄에서 최호원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후지산 아래에 있는 육상 자위대 훈련장에 2만 6천 명의 관객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최정예 전차들이 잇따라 불을 뿜어내고 공중에 아파치 헬기는 1분에 600발 규모의 실탄을 발사합니다. 日本の防衛力の凄さを目の当たりにしてとっても感銘を受けてます。 공개 훈련에 올해는 이례적으로 이나다 신임 방위상이 직접 참관해 전쟁 가능한 군대로의 변신에 힘을 실었습니다. 관람표 경쟁률이 무려 28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자위대에 대한 시민들의 호감도도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훈련장 뒤편으로는 자위대 관련 상품과 먹을 것을 파는 상점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마치 축제와 같은 분위기입니다. 변모하는 자위대를 일본 국민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이해를 구하는 취지입니다. 특히 새 안보법에 따라 PKO 평화유지활동에 파견된 자위대가 다른 나라 군대를 구조하는 출동 경호 훈련도 벌였습니다.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높아지는 북한의 위협은 최대 경계 대상입니다. 北朝鮮弾道ミサイルの能力の向上を踏まえ、我が国の弾道ミサイル対処能力の様々な検討を行っているところですと。 내년엔 우리보다 40% 이상 많은 57조 원의 국방 예산을 요구해 SM-3 요격미사일 도입과 최신형 잠수함 개발, F-35 스텔스기 배치에 본격 나섭니다. 강경 보수의 색채를 확실하게 드러낸 아베 내각은 중국과의 영토 갈등, 또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토양 삼아 무력 행사의 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사실 고종과 명성황후는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고 문호를 개방할 때만 해도 일본에게 적대적이지 않았다. 그런데 1884년 일본을 앞세운 친일 급진 개화당의 갑신정변 이후 일본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던 고종과 명성황후는 일본을 불신하게 되고 다시 청나라와 손을 잡는다. 일본은 서양 세력의 도래 앞에서 서양의 기계 문명 수용을 제일 빨리 했습니다. 그거는 곧 이 아시아 국가 중에 이웃 나라로서 일본이 서양 기계 문명성에 제일 앞서가고 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호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1890년대 접어들어서 특히 94년 청일전쟁 이런 걸 보면서 일본을 이제 믿지 않게 됩니다. 조선의 지배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 간에 벌어진 청일전쟁.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내정 개혁을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속셈은 대륙 진출을 하기 위해 조선을 비롯한 중국 영토를 식민지화시키려는 계략이었다. 청일전쟁을 일으켰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이 세 나라가 전쟁의 결과 요동반도를 할양받는 거. 근데 일주일 만에 러시아가 주도해서 프랑스, 독일 3국이 그건 안 된다. 요동반도를 일본이 지금 차지하면은 동아시아에서 열강 간에 분쟁이 아주 심각하게 벌어진다. 이렇게 간섭을 했죠.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그전부터도 경계심이 있었는데 이게 반감이 됩니다. 전쟁의 결과는 일본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고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동아시아의 패권과 요동반도를 빼앗았다. 그동안 청나라와 손을 잡고 있었던 명성황후. 러시아가 이끈 삼국 간섭으로 일본의 독주에 제동이 걸리자 명성황후는 외교 정책 노선을 청나라에서 러시아로 급선회했다. 고종 주변의 거의 모든 조선의 정치 지도자들이
조선의 개화를 위해서는 일본의 길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민비는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세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대안이라는 건 청나라 또는 러시아 또는 미국이 될 수 있었는데 청나라는 이미 청일전쟁에서 패배하고 분할된 상태였고 미국은 한 번도 한반도가 중요한 그 의제로 논의된 적이 없었습니다. 러시아밖에 대안이 없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민비와 러시아의 접촉은 당연한 일이었고 일본 자위대가 오늘 시즈오카 현의 훈련장에서 종합 화력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만 6천여 명이 지켜본 가운데 치러진 오늘 공개 훈련에는 최정예 전차와 아파치 헬기 등이 동원돼 실전 같은 사격이 펼쳐졌으며 이례적으로 이나다 신임 방위상도 직접 참관했습니다. 이곳 도서관에는 조선 외교정책의 중심에 서 있던 명성황후를 평가한 기록들이 남아있다. 당시 조선 공사를 지냈던 이노우에 가오루의 전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이노우에 공사는 명성황후가 러시아의 의지에 자신들의 세력을 견제할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다. 일본이 어떤 한반도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끌어들인 이른바 인하라고 그러죠.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했다는 생각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명성황후를 제거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불법적인 만행을 저지른 거죠.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의 삼국 간섭에 고개를 숙인 일본은 와신 상담을 국가적인 슬로건으로 내걸고 욕을 씻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이때 러시아와 손을 잡은 명성황후가 일본의 첫 번째 표적이 된다. 삼국 간섭에 일본사에서 유행했던 와신 상담이라는 말인 거죠.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한 사자성어입니다. 한번 쉽게 이야기하면 너 두고 보자 하지 않습니까? 삼국 간섭은 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의 경쟁 관계에서 일본과 러시아는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을 명확하게 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 자위대가 후지산 자락에서 화력 시범을 펼쳤습니다. 센카쿠 열도에 중국 선박이 잇따라 출몰하고 북한 미사일이 잇따라 자국 앞마당에 떨어진 뒤에 실시된 훈련이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도쿄에서 전재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육상자에 주력 전차들이 화염을 내뿜자 후지산 모양을 만듭니다. 예년처럼 후지산 자락에 최신식 10식 전차, 주력 90식 전차 등을 대거 동원했습니다. 훈련 시나리오는 여느 해와는 분명 달랐습니다. 적에게 점령된 섬에 상륙한다는 가정 아래 화력을 집중했고 섬 탈환을 위한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의 입체적인 지원도 선보였습니다. 센카쿠 열도 주변 일본령에 중국 정부 선박이 잇따라 침범하는 요즘 섬 탈환 훈련을 보란듯이 한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자국 내 배타적 경제 수역과 항공 식별 구역에 잇따라 떨어진 뒤 실시된 훈련. 실탄 36톤, 우리 돈 43억 원어치를 퍼부은 최대 규모의 훈련을 2시간가량 인터넷으로 전 국민에게 생중계했습니다. 我々としても自衛隊に期待するしかないですからね。なんかこれ今回の演習見て頼りになるなとは思う。 올해 안보법 발효 이후 자위대에 부여된 새로운 임무는 이번 훈련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변신하고자 하는 일본에 본격적인 군사력 확장의 명분을 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전조우입니다. 1896년 5월 러시아 황제의 대관식에 참석한 일본의 총리 대신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대륙 진출을 위한 조선 장악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러시아 외상 로마노프에게 색다른 제안을 은밀히 했다.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나누어 갖자는 황당한 제안이었다. 대관식 직전에 일본의 야마가타가 제안을 했고 러시아가 한반도 분할에 관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세력이 한반도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일본의 그 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던 시기였습니다. 일본의 끊임없는 야욕에 맞서 고종은 아광파천 1년 만에 경은궁으로 돌아와 대한제국을 선포했다. 그리고 명성황후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동안 미뤄왔던 국장을 1897년 11월 거행한다. 왕비 시해 사건이 일어난 지 2년 만이다.